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현대차의 eGMP 디지털 디스커버리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력과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의 코나 전기차나 기아의 니로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쟁사들은 19년부터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를 속속 런칭하여 왔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17년 발표한 MEB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미 ID3, ID4를 유럽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GM은 올 3월과 11월에 BB3 플랫폼과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이번 발표는 늦은 감도 있습니다. 늦은 만큼 글로벌 현대 기아 팬들이 전기차 플랫폼에 거는 기대도 높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는 과연 테슬라처럼 혁신의 요소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현대차 그룹이 추진한 행사 내용부터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일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쟁사들은 EV데이, 배터리데이, 사업설명회, 투자설명회라는 행사를 통하여 좀 더 종합적인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플랫폼 소개 정도로 한정시켜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거는 기대는 전기차의 단점이었던 가격, 항속거리, 충전 인프라 이슈에서 배터리 밀도 향상과 코스트 저감 목표, 소프트웨어 혁신 방향, 전기차 패리티 시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런 기술 개발의 친척 내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양산이 내년 3월달임을 고려하면 이번 행사를 좀 더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벤츠, 폭스바겐, GM 등과 현대차의 발표에서 차이점 두 번째는 발표자의 직급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타메이커들은 CEO가 직접 나서서 전략을 발표한 이후 세부 내용은 담당 주역들이 발표하는 데 반하여 현대차의 이번 행사에는 회장과 대표 사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비엄한 사장 정도만이 질의응답에 배석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메이커들의 CEO는 물론 일본 토요타 아키오 사장마저도 직접 무대에서 발표하면서 홍보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홍보하는 데 나서기를 거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GM은 테슬라에 압도당하면서 미국 빅1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GM의 메리바라 CEO는 구조조정의 신답게 전미 자동차 노조의 40일간 긴 파업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의 공장 폐쇄와 15% 인원을 삭감하며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올인하고 있는 메리바라의 절박하고 결연한 메시지는 GM 종업원들을 더 분발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메리바라가 세운 비전을 종업원들이 충분히 공유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의 대변혁이라고 합니다. 과거 2-3년 동안 현대차 그룹은 세대 교체와 함께 외국인과 국내의 업종의 인재를 채용하고 복장 자율화와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 문화를 바꿔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MP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현대차 그룹의 종업원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 기술적 특징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메리바라는 11월 발표 시에 테슬라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사장도 테슬라에 대해 테슬라를 타도하겠다, 배울 것이 있다 등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런 용기와 배짱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만큼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는 세계의 언론들은 물론이요, 주주와 종업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이번 발표 영상을 유튜브에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했던 저로서는 후배들의 결정이 부끄러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PR, 홍보로 향상되는 것이지 광고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계 최고의 시총을 자랑하는 테슬라에서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혁신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GM은 현대차그룹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0만 대 판매 클럽에 속해 있고 양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영 방침을 전환하여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면서 25년 전기차 판매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5년까지 전용 전기차 11종을 포함해 23개의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12개 차종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GM의 상품 전략은 라인업 확대와 개발기간 단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3년 말까지 20차종 이상이었던 전기차 양산 계획을 25년 말까지 30차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차종 이상을 북미 시장에 투입하고 판매 차종의 40%를 PHEV와 전기차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GM은 올해 들어 쉐어링 전기차 크루즈 오리진을 발표했습니다. 캐딜락의 고급 SUV 리딕에 이어 10월에는 GMC 험머 EV도 발표되었습니다. GM은 배터리 모듈의 고품질화와 배터리 엔지니어링의 혁신, 가상 개발 툴 사용 등으로 개발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험머 EV 개발 기간은 당초 일정이었던 50개월을 26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개발 일정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속도라는 신호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테슬라 속도, GM의 속도만 보일 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현대차그룹은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화 표준화는 전 자동차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GMP는 세단, CUV, SUV부터 고성능, 고효율 모델까지 원하는 다양한 차량을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GM의 경우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전개 차량 범위가 현대차보다 많습니다. 개발되는 전기차는 패밀리 용도에서 비즈니스, 스포츠, 아웃도어 용도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특히 빠른 가속력,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고성능 모델로 제로백도 8시간 3.5초 미만, 최고속도 260km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GM과 비교해보면 큰 차별적 우위는 없는 편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되는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엑셀 IDA를 발표했습니다. 모터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축인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를 바퀴에 연결하는 휠 베어링을 하나로 통합해 강성은 높이고 중량은 낮추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차량의 승차감과 핸들링을 향상시키고 소음과 진동을 저감해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데시벨 정도가 개선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과 공간 활용성 부분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이 하나인 디자인 자유도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 안전과 혁신적인 공간을 양립한 설계에서 어떤 차별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미 경쟁사들은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혁신 포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배터리 밀도 증대와 사이드 충돌 안전이 양립할 수 있는 사이드 실과 배터리 팩과의 간격이 테슬라 대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구동 시스템입니다. 이 GMP에 최적화된 고효율 모터, 배터리 등 신규 PE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큰 효율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본 부분은 아무래도 인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적용하여 효율과 주행거리를 증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 모델 3의 인버터 중량은 3.9kg입니다. 현대차의 인버터 중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혁신의 포인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급속 충전, 멀티 충전 성능입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큰 USP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 시 18분 내 80% 충전이 가능하며 또한 5분의 충전만으로도 약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양방향 충전입니다.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닛산 리프 등에서 적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이 GMP는 통합 충전 시스템과 차량 충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도 일반 전원을 차량 외부로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차박 생활이나 긴급 재난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터리 특성과 조달 계획, 코스트의 저감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테슬라 전략은 배터리에 대해서의 발표를 통하여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GM의 경우 울티엄 배터리는 기존 파우치 형태의 프리스매틱 캔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이 두 타입의 셀은 배터리 팩 내에서 차량 형태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포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다양한 모듈로 모델별로 다른 배터리 배치에 대응하여 배터리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범위는 50에서 200kWh까지입니다. 이번 배터리 관련 현대 발표에서 파우치 타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배터리 용량 발표는 없었습니다. 왜 발표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 GM 그리고 유럽의 일부 메이커들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GM은 LG화학과 함께 투자한 얼티엄 셀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30GWh의 생산 능력입니다. GM은 볼트에 적용하고 있는 NMC 케미스트리로부터 최신의 NCMA계로 바꾸었습니다. 볼트 EV에 비해 코발트 양을 70% 줄였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항속거리는 400마일 이상이 되고 있고 최대 45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항속거리 500km 이상도 큰 USB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티엄 배터리는 2017년 쉐보레 볼트에 탑재됐던 것에 비해 코스트가 40% 삭감되었습니다. GM의 배터리 연구 개발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25년경에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얼티엄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지의 2배가 되고 코스트는 60%가 절감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kW당 $100 미만이 되어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대비 싸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셀 제조를 수직 통합하여 타사의 제조기술 라이선스를 공유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파우치형 셀로 팩을 구성하면서 냉각 성능을 증대하여 배터리 팩의 안전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3개사의 배터리 업체가 있으니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배터리 조달 정책은 업체가 제시한 가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전기차 N이나 기아의 CV, 제네시스의 JW는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NCM 타입의 배터리를, C 등은 LG화학의 NCMA 타입을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배터리 업체를 리드할 기술 수준 확보가 현대에게는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은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은 있어도 혁신의 포인트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기차의 신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의 차별점은 지금까지 내연기관차에서 해온 것처럼 내외장 디자인과 재원, 고속 충전 성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커넥티드 신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현대차의 N의 양산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3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현대 아이오닉 5의 전기차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